수산화 나트륨은 시력 상실과 혈변, 혈토를 일으키고 곰팡이 제거제는 정자 감소, 불임, 피부염, 두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건강 정보, 건강하게 놀자 메디플레이. 여러분, 집에 나무젓가락 하나씩은 가지고 있으시죠? 후라이팬 긁힘 방지로 사용하는 용 나무젓가락, 음식이 미끄러지지 않고 잘 잡혀서 사용하는 식사용 나무젓가락, 혹은 나무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느낌이 좋아 사용하는 나무 식기류들, 우리 삶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나무로 된 식기들이 정말 많이 떠오르실 텐데요. 이 나무젓가락과 식기류가 위험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만의 한 미디어에서 4인 가족이 연쇄적으로 간암에 걸려 사망한 사례를 소개하였고, 이의 원인을 그들이 사용한 나무젓가락으로 보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소식 듣자마자 바로 집에 가서 나무 식기를 확인했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스며들어 있는 나무 식기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샐러드를 먹거나 요거트를 먹을 때 나무 식기를 사용하면 샐러드 채소들이 더 싱싱해 보이고 음식들이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나무 숟가락을 포함한 나무 도마, 나무 주걱 등의 나무 식기는 가볍고 친환경적이어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주방용품인데요. 최근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주변에 나무 식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기에 예쁘면서 소음이 적고 무게가 가벼워 사용하기 편리한 나무 식기가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나무의 항균 효과는 여러 연구에서 증명되고 있어 안전면에서도 다른 재질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코팅된 다회용 나무 식기를 지나치게 오래 교체하지 않고 사용하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었는데요. 최근 홍콩 매체 HK01에 따르면 대만 링커우 장궁병원의 임상독성학과 탄던쯔 수간호사는 TV 의학 프로그램에 출연해 나무젓가락을 세척하고 교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때 2013년 중국에서 4인 가족이 연쇄적으로 간암에 걸려 사망한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이 가족은 곰팡이가 핀 나무젓가락을 장기간 사용해 1급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을 증식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무젓가락 자체보다 곰팡이가 1급 발암물질이 생성된 나무젓가락을 장시간 사용해서 결국 암에 걸려 사망했다는 이야기인데요. 탄던쯔 수간호사는 나무젓가락에 틈이 생기거나 갈라지면 반드시 쓰던 젓가락을 버리고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방에 나무 식기류가 있다면 나무젓가락이 틈이 있는지 갈라졌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젓가락 곰팡이로 중국 일가족이 사망한 사건이 국내에도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나무젓가락 당장 버려야지, 나무젓가락 너무 위험해서 깜짝 놀랐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도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집에 가서 나무젓가락을 확인해 보니 끝에 부분들이 코팅이 벗겨지고 색이 바래지고 틈이 있어 바로 버렸습니다. 문득 뜨거운 국을 푸는 나무로 된 국자가 떠오르고 길거리에서 파는 어묵꼬치 대나무 대에서도 떠올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무젓가락에 핀 곰팡이 때문에 사망할 수 있는 것일까요? 나무 식기는 세균 번식에 취약합니다. 나무 소재 특성상 미세한 틈이 존재하는데 이 틈 사이로 음식물 찌꺼기가 쉽게 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2020년 홍콩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나무 목재의 표면에는 미세한 구멍이나 틈이 있어 박테리아가 쉽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나무젓가락, 나무도마 등 나무로 된 식기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으면 틈 사이로 음식물 찌꺼기가 쌓이게 되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이때 익히지 않는 생선, 생닭, 쇠고기 등 날 음식이 닿으면 오염물질이 이동하는 교차 오염 가능성 또한 높아지는데요. 교차 오염이란 식품과 식기 표면 사이에서 살모넬라균, 대장균 등의 오염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나무 식기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에서 비브라오균, 살모넬라균, 포도상구균 등이 서식하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고, 곰팡이균은 섭취 시 복통,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위장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캄필로박터균과 대장균과 같은 식중독 원인균은 나무 도마 표면에 구멍에 작게는 2시간부터 길게는 며칠까지 생존할 수 있다는 미국 식품의약국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님은 대만 탄던쯔 수간호사의 의견과 동일하게 나무젓가락 곰팡이로 사망하는 일이 가능한 일이라고 답변했는데요. 나무젓가락의 곰팡이인 발암물질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어느 정도 쌓여서 암에 걸릴 수 있고 급성 독성으로 사망하는 것도 과학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무젓가락에 흠집이 나면 무조건 안으로 세균이 침투하는데요. 이때 주방세제인 퐁퐁으로 닦는다고 하더라도 주방세제가 나무젓가락에 남게 됩니다. 나무젓가락만큼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어묵꼬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사용하든 한 번 사용하든 살균, 세척, 소독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묵꼬치도 주방세제로 세척한 다음 어묵 국물에 넣으면 퐁퐁이 어묵 국물에 풀리게 되고 우리는 주방세제를 마시게 됩니다. 어묵꼬치 또한 각종 곰팡이와 균들로부터 위생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묵꼬치를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장사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비용 때문에 재사용하지 않고 바로 버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도 어묵꼬치를 재사용하지 않는 가게에 마크를 붙이고 꼬치를 버릴 수 있는 마대자루를 지원하는 조례안과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현재 식품위생법에는 어묵꼬치 재사용에 대한 규정은 없고 식약처는 세척, 살균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 관리된 나무꼬치는 재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 곰팡이균과 각종 균들이 침투하기 쉬운 나무로 된 식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어떻게 관리하고 세척해야 할까요? 나무식기관리법과 세척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무젓가락에 틈이 생기거나 갈라지면 반드시 쓰던 젓가락을 버리고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나무 식기를 오랫동안 깨끗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나무 식기를 평상시에 꾸준히 관리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무 식기 표면에 오염물질이 묻었다면 사포질을 해서 긁어냅니다. 이후 오일을 이용해 표면을 코팅하고 말리는 오일링 과정을 2~3번 반복해 줍니다. 오일링 과정은 겉보기에 깨끗해지는 효과를 줄 뿐 아니라 벗겨진 코팅을 메우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일링을 할 때는 포도씨유와 같은 식물성 식용 오일을 사용해도 되지만 나무의 산패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 오일링 전용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무 식기가 오염되지 않았더라도 오래 사용해서 표면이 거칠어진 경우 사포질과 오일링을 하면 다시 새 것처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일링 주기는 약 3개월에 한 번씩이 적당하지만 사용이 잦은 식기는 관리를 열심히 했더라도 1~2년에 한 번씩은 꼭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나무 식기 세척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무 식기는 주방 세제로 세척해선 안 됩니다. 아무리 물로 잘 헹궈냈다 하더라도 세제가 틈 사이에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세척 방법은 미지근한 물로 세척하는 것입니다.
나무 식기를 세척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베이킹소다 한 숟가락을 물에 풀고 스펀지에 묻혀 나무 식기를 닦아냅니다. 베이킹소다가 없다면 쌀뜨물과 식초를 9대1의 비율로 섞어서 사용해도 됩니다. 다음으로 물에 소량의 식초를 풀어서 베이킹소다를 먼저 씻어낸 후 흐르는 깨끗한 물로 여러 번 닦습니다. 세척을 할 때 거친 수세미나 뜨거운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척 전에 쌀뜨물이나 녹차물에 나무 식기를 10분가량 불려 넣으면 더욱 깔끔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척 후에 나무 식기를 건조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조할 때 나무의 변형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나무 식기를 세척한 후에 행주나 키친타월 등 마른 천으로 물기를 가볍게 닦아내고 습도가 높지 않은 서늘한 그늘에서 완전히 건조해야 합니다. 또한 건조 시에는 혹시 남아있을 세균이 없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무 식기끼리 서로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무로 된 식기 외에도 일회용 나무 젓가락도 사용하면 안 됐는데요. 일회용 나무 젓가락은 독약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등산 시, 식사할 때,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을 때, 김밥 먹을 때, 라면 먹을 때 등 아무 생각 없이 일회용 나무 젓가락을 자주 사용합니다. 연간 우리나라에서만 25억 개의 나무 젓가락이 소비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 나무 젓가락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입니다. 나무 젓가락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희고 매끈해서 보기에 좋으나 이는 나무 젓가락을 만들 때 다량의 표백제, 광택제, 곰팡이 방지약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약품들을 듬뿍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일회용 나무 젓가락에 사용된 화학약품들을 살펴보면 과산화수소는 피부염 유발, 구토, 설사,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본드는 독성 물질로 현기증, 멀미, 구토를 일으키고 수산화나트륨은 시력 상실과 혈변, 혈토를 일으키고 곰팡이 제거제는 정자 감소, 불임, 피부염, 두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회용 나무 젓가락 제조 과정에서 이러한 유해 물질을 첨가하여 만들어지는데요. 실제로 일회용 나무 젓가락을 어항에 넣자 그 안에 있던 금붕어가 금세 죽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팁으로 일회용 젓가락에도 유효기간이 있는데요. 제조일자에서 4개월이 지나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집에 일회용 나무 젓가락을 쌓아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회용 나무 젓가락 유통기한이 생각보다 너무 짧아 놀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일회용 나무 젓가락에도 유통기한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대부분입니다. 이런 점도 문제가 되지만 제조일자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업체가 대부분인 것도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평소 나무국자, 일회용 나무 젓가락, 어묵꼬치 등 나무로 된 식기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의외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간과하고 지나치는 것들도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최근 난임과 아토피 등의 질병이 증가하는데 일회용 나무 젓가락이나 일회용품 등 환경 호르몬과 관련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나무로 된 식기 상태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젓가락 재질과 관련해서는 멜라민이나 플라스틱의 경우 열에 약해 변형되기 쉬워 뜨거운 국물 등에 담그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열 때문에 간과 신장에 해로운 발암물질이 나올 수 있어서입니다. 대신 스테인리스는 열에 강하고 쉽게 변형되지 않는 성질이 있으므로 뜨거운 국물을 푸는 국자는 스테인리스 재질을 추천드립니다. 건강을 잃은 후 다시 회복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건강을 미리 지키시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족과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